자, 8월 4일, 자, 금요일. 자, 장 마감 후에, 자, 오늘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제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월초라서 이제 고용 관련한, 또 오늘 반 이제 7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앞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죠? 예, 물론 제가 이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또 뭐 유튜브 영상 때 따로 올려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영향 받은 건지, 보통 이런 경우에 주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과거 사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전략 짜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국내 증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 하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뭐죠? 2차전지 극단적 에코프로나 극단적 쏠림이 이제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재평가, 그리고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재평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 흐름은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오늘도 좀 쉬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안 오르는 이유죠. 얘들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데 말이죠. 사실 지금 지수와 좀 별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로봇으로 흘러 들어갔고, 뭐 AI도 좀 이번 주에도 괜찮았고요. 오늘도 엔터주도 많이 올랐고요. 바닥을 치고 있는 바이오, 그 외 등등등, 뭐 화장품도 있고, 뭐 그죠?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쪽은 다 이제 후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여기에 너무 쏠려있던, 그죠? 자금들, 또 쏠려있던 시선들이 이제는 눈을 돌려보니까 싸 보이는 주식도 많고, 앞으로 좋아질 쪽, 실적도 돌아서고, 모멘텀도 될 만한, 그러면서 상당히 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눈에 막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기로 가면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되살아날, 시장에서 제대로 다시 평가받을 종목군들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그저 시장의 고민들이 매수 자금으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또 주목할 종목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한번 보시죠. 우선 미국 국가 신용등급,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근데 이거는 이제 악재와 주가의 관계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 차원에서 알아주면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악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선한 악재, 없었던 게 새로운 게 나오는 악재를 신선한 악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상한 악재, 기존에 계속 달고 가는 악재. 예를 들어서 뭐 CPI니 뭐 고용이니,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식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이런 거 말이죠. 금리를 이제 얼마나 올릴 거냐, 끝난 거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식상한 변동성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악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종목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만 그 충격이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빠졌어요. 뭐 S&P 500은 당일날 막 5%씩 폭락을 하고, 나스닥은 한 7, 8% 빠졌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악재와 주가의 관계, 저는 이게 신선한 악재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국채금리가 막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짜리. 그거는 이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막 늘리지 않습니까? 늘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영향을 좀 줬다. 자, 요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점검만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그죠? 자, 그런데 이 피치는 이미 5월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고되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 기습적으로 올렸다, 뭐도 있지만, 자, 정치적 리더십 약화. 이건 뭐냐면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어떤 뭐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공화당은 감세를 계속 외치고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가이드나 아니면 뭐 정치적 합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부채 한도 협상은 좀 합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죠? 불안 요인이 좀 남아 있다는 거고요.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정부 부채가 증가 이건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자 기존 등급이 트리플 A인데 트리플 A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등급은 세 가지예요. 하나당 안정적, 중립, 부정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블 A 플러스 안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예,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트리플 A 미국에서 트리플 A를 등급을 받는 미국도 트리플 A를 못 받죠. 근데 트리플 A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애플, AAPL.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얘네들이 트리플 A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피치 강등후의 구루들의 발언. 예. 자, 이거 좀 재밌어서 한번 보시라고. 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스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우스꽝스럽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거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리디클러스라는, 리디클러스인가? 예. 이게 우스꽝스럽고 뭐 그런 단어를 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아서 좀 우스꽝스럽다. 미국이 우방으로 있는 군사적으로 우방에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 역할을 해주고 우방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뭐 호주니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UBS는 피치가 뭐라 해도 미 국채는 건전하다. 역사적 경험과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채는 최고 선호 자산이다라고 그랬고요. 워렌 버핏은 걱정할 게 아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걱정할 게 아니죠. 지난주 월요일날 미국채 100억 달러를 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같은 규모 사들였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100억 달러를 채를 살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미 국채 10년물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4.18 정도 됩니다. 사실은 4.1을 4% 넘어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거예요. 물론 이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월간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한 30% 이상 늘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좀 넘나? 예. 그 영향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 2011년도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됐었는데 그게 8월이에요. 8월에는 막 급락을 했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으로는 2011년 8월은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좀 다른 점 몇 가지만 뭐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자 유럽의 재정 위기가 글로벌 재정 위기, 미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죠? 그런 우려들이 컸습니다. 그때는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때와 지금은 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카드가 다르다. 이때는 초저금리였습니다. 금융위기로. 그죠?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당시에 연준이 어떤 이런 카드를 이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 초고금리다. 초고금리다. 5.5% 초고금리입니다. 언제든지 금리를 내리면서 그죠?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이 하나만 외워두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4.1을 이미 넘어가 있고 이 직전이 얼마냐면 한 4.3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지금처럼 움직일 가능성, 미국 시장도 좀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자, 국내 증시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지금 3일째 음봉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쉬고 SK하이닉스 쉬고 LG에너지솔루션 쉬고 하니까 이런 흐름인 거고요. 다만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은 딱히 그렇게 크게 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기존 흐름을 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거나 더 빠지려면 2차전지 에코프로 라인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에코프로는 제가 얘기 드렸죠, 기간 조정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쪽은 기간 조정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에코프로인데 옆으로 좀 늘어질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마지막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공식화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2차전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좀 숨고르기였습니다. 그죠? 뭐 지금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장비주들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로 놀고 있죠. 그죠? 뭐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쏠렸던 어떤 쏠림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다른 종목군들, 다른 저평가 소외주들, 바닥주들, 그죠? 가치주들 이쪽으로 로테이션 되면 이런 리밸런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를 가장 먼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7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기 전, 대략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실적 엄청 잘 나왔죠. 그죠? 예. 2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숨고르기입니다. 이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자리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 거라는 것이죠. 물론 네이버와 더불어서 사실은 오늘은 좀 빠졌지만 카카오 같은 것도 큰 바닥을 만들고 있다. 네이버는 AI 이슈가 이제 또 서서히 또 살아나게 될 거고요. 이달 이제 8월이죠. 8월 그때 AI 플랫폼 공개가 할 것이고, 이 카카오도 바닥에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뭐냐면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 죽였던 종목군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 제약바이오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죽였다.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 다른 제약바이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지난 2년 동안 빠졌었는데 이제는 돌아서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올해 돌아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9,000원짜리는 전부 다 매수 자리. 그랬더니 어제 예를 들어서 24,000원 넘었더니 막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있었지만 근래에 지난 7월 초, 자 여기 대략 한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에 제가 요 자리를 매수하고 미리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고, 또는 추가 매수도 되는 자리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죠? 추가 매수도 되는 자리다. 그죠? 한올 바이오파마. 자, 상당히 좋은 흐름에,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최근에 좋습니다. 우리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 자리가 변곡점이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매집이 이뤘죠. 그래서 여기 주식 매수했다라고 그랬죠. 2만원에 19,000원대 2만원대 지금 2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수급은 아직 크게 빠지지 않고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게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2020년 고점이 12만원이고요. 최근 저점이 대략 한 3만원 중반에서 했었는데, 제가 4만원대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4만원에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도 괜찮은 자리죠. 지금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하이브로자임이라고, 얘네들이 그 경쟁사 그 헬로자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량 바이오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피하 주방에다가 이제 직접 주사하는 SC 제형으로 이 추세가 막 하고 있는데, 그죠? 확대되고 있죠. 근데 결국에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하이브로 자임이에요. 그죠? 이 헬로자임은 그 특허 만료가 2025년입니다. 그죠? 특허 만료가 내년입니다. 자,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주목받게 될 것이고, 얘가 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계약의 마일스톤 유입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계속 늘어날 건데, 23년 마일스톤에 비하면 25년에는 무려 5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황반변색 치료제 아일리아, 그죠? 이것도 지금 그 뭡니까? 삼상에 있죠, 그죠? 자, 알테오젠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움직였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약 수개, 한 4, 5개월 정도, 한 3, 4개월 이상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증시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자금 쏠림이 다시 시작이 되면 이 종목은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당장은, 그죠? 당장은 쏠려있던 종목 외 종목군들로, 그죠? 순환매 또는 재평가, 그죠?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소위 리밸런싱 그리고 공매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그죠? 쇼스퀴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20% 올랐는데, 여기 감속기 SPG도 자, 최근에 제가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는 저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대략 3만원 아래입니다. 지금은 34,000원인데, 결국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기간 조정이거든요.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아래로 가면 오랜 시간 떨어질 거고, 위로 가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을 건데, 저는 위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뉴로메카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원 아래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AI도 반짝거리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하이브가, 제가 뭐 하이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주목해 볼 건 지난 4월에 네, 변곡점이었습니다. 여기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가 급등했다가 약 3개월 이상 옆으로 횡보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강한 변곡점이 나왔다. BTS를 넘어선다라기보다는 BTS 시선 이동이 되는 뉴진스의 어떤 성장성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런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라, 분기점이 있을 건데, 그 분기점이 국내에서 뭐 판단은 이거 아니라 해외에서, 그런데 빌보드 200에, 그죠? 1위 소식이 오늘, 그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4세대 아이돌의 성장성에 투자해야 된다. 엔터주들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뉴진스, 슈퍼샤이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오늘 우리 그 양은 블럭을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뭐 물량도 들어왔고 뭐 약간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대량 거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올해는 영업이익 한 2,700억 정도 될 것 같고, 내년 한 3,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우상향 하면서 모멘텀이 생겨야죠. 뉴진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이브 또 YG 엔터도, 그죠? 네, 오늘 변곡점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뭐 좋아요, 그죠? 네. 최근에 블랙핑크 리사 재계약 잡음이 좀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또 돌려놨습니다. 뭐 여기에 뭐 JYP도 그렇고, 뭐 최근에 SM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YG 플러스나 디어유 이런 애들도 어차피 이들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순환 매기가 돌고 있다,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우리 몇 가지 한번 저기 보시게 되면 우리 수급 박스로 제가 한번 변곡점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양은 블록 만점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뭐 알맥이라는 애들도 있었고 UIL, T로보티스, 또 마녀공장 뭐 이런 애들도 쭉쭉쭉쭉 있어. 클래시스, 그 다음에 뭐 하이브 이런 쪽이 오늘 자금이 막 몰려 들어온 건데 여기에 수급 박스에서 우리 황금 배팅 변곡점 종목들 한번 보자고요. 자금이 팔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변곡점. 알맥이라는 애도 상장한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수급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루다, 미용 관련한, 그죠? 자, 클래시스도 자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했는데 최근에 만점이 없다가 드디어 만점의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루다 한번 볼까요? 이루다도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이렇게 만점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충격 또는 뭐 환호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국가 신용 등급 강등했던 이거는 단발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채권 발행량 늘리면서 채권 금리 올라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증시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고 그동안에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 그죠?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냐 이런 종목군들로 시장은 돌아서고 있다. 그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내일 국고처에서 토요일 국고처에서 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종목들 몇 가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